입찰과 기일 입찰 또는 서면 입찰이라는 건 예전에는 서면 입찰을 했었어요. 서류를 내고. 근데 지금은 뭐 날짜를 하는 게 기일이라고 하거든요. 기일 입찰을 합니다. 입찰일이 뭐 오늘 예를 들어서 그 10월 8일이었으면 10월 8일 입찰일 정해지면 그날 가가지고 그날 그 시간에 입찰서 내는 거예요. 그리고 예전에는 기간 입찰 해갖고 일주일 동안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거보단 현재는 기일 입찰이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또 인도명령 하게 되면 물건을 동산을 받아오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동산 있는 장소로 가서 그때는 호가 경매예요. 얼마에 사겠어? 이렇게 뭐 배추나 과일 하는 거 더 하듯이 그것도 이제 그게 동산 경매거든요. 동산 경매. 자동차도 동산이죠. 그때도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내가 얼마에 살 거야?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도 그랬대요. 얼마에 살 거야? 그러니까 깡패들이 앞에서 못 사게 이렇게 딱 지지고 있어서 했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80년대, 70년대 이럴 때. 그때는 그래서 부동산의 경매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시선들이 그런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공매라고 있어요. 공매는 어떤 때 나올까요? 공매? 네? 그렇죠. 제일 큰 게 세금. 세금이나 아니면 신탁. 내가 신탁 회사에다가 위탁자인데 내가 부채를 못 갚으면 이럴 때도 공매가 돼요. 그래서 그럴 때가 아니면 안 나오고요. 그러면 공매는 보통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전자입찰로 해요. 그리고 인터넷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르고요. 공매의 감정가가 비쌀까요? 경매의 감정가가 비쌀까요? 공매가 감정가 자체가요. 이 시세에 가까운 건요. 공매예요. 공매. 근데 감정가가 시세보다 조금 싼 게 경매고 대동소이합니다. 근데 왜냐면 이게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. 시점 차이가. 경매 부동산이 살짝이라도 올라가잖아요. 항상. 응? 대부분. 근데 부동산 경매는요. 최소한 6개월 전 시세. 또 많게는 1년 전 시세. 1년 반 전 시세가 반영되는 반면에 공매는요. 인터넷은 금방이야. 오늘 세금 체납됐잖아요. 다음 주면 공매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시세가 어느 게 더 비쌀까요? 공매가 살짝 더 비싼 거야. 그 기간 차이만큼. 그러니까 얘네가 감정하는 게 더 싸서가 아니라 이런 시점 차이 때문에 공매가 살짝 더 비싼 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러면 공매보단 경매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? 건수가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공매는 명도가 되게 어렵잖아요. 명도 누가 해줄까요? 공매는? 국가가 해줄까요? 공매를? 공매는 명도를 안 해줍니다. 명도를 개인이 해야 돼요. 근데 경매는 법으로 정해서서 누가 해준다? 국가가 나중에 해준다. 그 차이가 있고요. 공매는요. 최초 감정가격 대비해서 50%까지 떨어지는 물건이 생기잖아요. 그럼 회수해요. 그래서 일정 시간 있다가 다시 감정해서 다시 나옵니다. 공매는 그렇고요. 경매는요. 끝까지 가요. 끝까지. 예,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경매하고 공매 차이 소개해드렸어요. 그래서 저희가 공매 얘기는 안 드리진 않아요. 드립니다. 온비드에서 들어가서 그것도 가입해 놓으면 좋아요. 근데 물건에 보면 경매보다는 살짝 더 비쌀 가능성이 있죠. 왜냐면 시점 차이가 더 빠르니까.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뭐 세금 체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나와도 일주일 전에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겠다면 나와버린다고.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. 그리고 경매는요.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. 공매는 일주일 단위. 빠르면 매일 나와요. 매일 10%씩 까지는 막 이렇게 나오고. 그리고 50%가 되면 회수되고. 네, 이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니까. 그러니까 공매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죠. 그럼 이제 경매 얘기 다시 들어갈게요. 강제 경매라는 거는 공신력이 있어요. 공신력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압류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강제 경매가 되는 거거든요. 빚 안 갚았다. 내 돈을 안 갚아줬다. 그렇기 때문에 뭐를 거쳐야 되냐면 소송을 한번 거쳐야 돼. 내가 돈을 못 받은 채권자라고 하게 되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경매 넣는 게 강제 경매. 그러니까 뭐가 있다? 공신력이 있다고 하죠. 임의 경매라는 거는 보통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경매를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은행에서 한 6개월 정도 체납했어.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원래 처음에 계약 당시에 내가
너한테 이 원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일정 부분 체납하면 너한테 묻지 않고 경매 들어가 하는 게 은행입니다. 개인 간에 아니면 이렇게 강제 경매라는 건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 공신력이 있는 거. 임의 경매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네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안 주면 경매 늘 거야를 약속하고 하는 게 이 임의 경매라고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소송 전에 재산을 묻는 게 강제 경매는 가압류 이런 것들이고요. 임의 경매는 채권 채무에서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채권 채무이 최근에 뭐 120%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저당은 확정 채권이라고 해서요. 내가 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돼서 딱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확정되는 금액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임의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강제 경매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게 강제 경매. 각각에 대해서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은 설명드리는 거예요. 근데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을 갖출 수 있는 경매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많을까요? 거의 없어요. 있긴 있어요. 강제 경매도. 강제 경매도 경매를 시킨 사람과 합의하고 그거를 메꾸면 취소돼요. 근데 거의 안 나오고요. 임의 경매는 취소되는 일이 덜어 있겠죠. 내가 경매를 신청했던 그 채권자와 합의하면 경매가 중간에 취소됩니다. 그래서 되고요. 그리고 경매 신청은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. 경매를 언제?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나와야 경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만약에 임대차를 하고 있어요. 임대인이야. 임차인이 돈 못 보낸 거를 소명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있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거를 하게 되면 지급 명령 신청 바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소송도 한 줄 알아야 돼. 대한민국에서 하니까. 내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는 거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이런 지급 명령이나 내가 돈 못 받은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저한테 제가 돈을 한 100만 원 껐는데 안 갚았어. 근데 여기 이제 계약서가 있어요. 그 내용 증명 사진 꼭 찍어놓고요. 지급 명령 신청하면 그 법원에서 나한테 물어봐. 간단하죠. 근데 이거를 법무사 쓰면 50만 원, 10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. 변호사 쓰면 최소 300만 원 받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. 이거 잠깐 보여드릴 때 볼까요?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는 거. 자, 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만 드릴게요. 거기 가입하셔야 돼요. 대법원에 들어가세요.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. 대한민국 대법원.